청취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다방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조금 늦게 했는데요.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만 듣는 팟캐스트,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누구나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좋은 방송입니다. 서혜성 작가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시고요. 예, 격조란 말의 해석이 참으로 다양하게 되고 있는. 네. 아니, 오시는 분들이 격조 있는 분들이어서 네. 격조 높은. 오늘 진짜로 격조 있는. 네. 굽는데 일각인이 있으신. 뭘요? 굽는데. 아, 굽는데. 굽는다, 단식한다. 일각이 있으신. 일단 소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한만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만수입니다. 예. 동국대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이름이 좀 비극적으로 들려요. 이름이 아주 깁니다. 이름이 우리나라 과 중에서 제일 긴 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예. 그 이름을 딱 들어봐도 뭔가 이름이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름이 이렇습니까? 국어국문학부와 문예창작학부를 합쳐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아, 그런 학과가 있습니까? 다른 없습니다. 대학에도? 선생님이 합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한 겁니다. 예, 예. 문성합니다 이런 겁니까?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하간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합쳐졌습니까? 한 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가 신춘문예 가장 많이 된다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창과가 그러니까 공문과에 붙은 그런 셈인 거네요. 그 통합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뭐 학생 수 그대로고, 네네. 뭐 교수는 늘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문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별히 합친 딱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자꾸 자세한 걸 자꾸 물어보시면 지금 우리 자세한 거 물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네네. 왜 땀을 뻘뻘 흘리세요?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십니까? 지금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 신문사원의 언중위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제 한탄을 좀 하고 왔습니다만 결과는 신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예, 비읍신문, 불교계 비읍신문에서 불교계 비읍신문, 네, 비신문, 비신문에서 예. 저에 대해서 또는 우리 학교 동국대학교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편파적인 보도를 계속 해왔고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오늘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권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하면 저도 좀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참 묘하게 활용되는구나.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표현의 자유는 저렇게 보장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원래 표현의 자유라는 게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건데요. 그런 거지요. 애초에 취지가 그건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비신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단에서 하는 또는 종단과 가까운 신문인가요? 종단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 있는 신문입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이제 대충 무슨 일인가 청취자 여러분들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동국대학교가 불교 학교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계종에서 하는 학교죠. 그렇습니다. 중립대학입니다. 중립대학이죠. 네. 예. 한만 선생님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일각인 있다 한 말씀은 원래 언론사에 계셨죠? 예, 신문사 기자 한 10년 했고요. 예. 또 검열에 대해서 제가 연구 주제가 검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사 논문이 검열이셨군요. 박사 논문은 아니고 네네. 박사 이후에 철이 들어서 그 뒤에 이제 검열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책도 내고 뭐 개화고원에서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개화고원은 그냥 실명으로 얘기해도 돼요. 괜찮죠. 비읍신문은 곤란합니다. 또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취자들 또 찾아보는 수고하셔야 아니, 되니까 개화고원에서 나온 책 이름은 뭐예요?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요? 조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 언론사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검열에 가는 전문적인 책도 쓰셨고 그런데 그래서 약자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으신 분이 막상 갔더니 가진 자 혹은 미디어를 틀어진 자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더라.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언론중재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동국대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표현의 자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요.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행사하다가 목이 날아가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언젠가 언론에서 보니까 한만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쫓겨나셨더라고요. 예, 해임당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올 초에 해임당했는데요. 네네. 뭐 동료 교수 폭행 혐의, 뭐 대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누굴 때리셨어요? 때렸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예, 저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나 제가 폭행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나 제가 폭행한 걸 봤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이나 다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이고요. 아,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1심 판결대로만 따지면 위증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럼 그 무고에 2심, 해당하지 3심 않습니까? 무고에 해당하겠지요. 그렇지만 네. 제가 동료 교수를 어찌 그분들은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아무튼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것과 뭐 대학에 대한 비방이라는 게 제가 했던 게 이제 역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건데요. 네.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 총장께서 쓰신 그 논문 표절 문제. 예. 그거는 무슨 한만 선생님 제기하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네, 외부에서 예. 제기됐고 보니까 이런 표절이라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지 않습니까? 이거라면 제가 학생들 보고서를 봤을 때 네. 보나마나 F다. 징계한다. 음. 그런데 그때 징계권자가 총장이다. 이 모순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절하신 분 총장 자격 없다. 라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죠. 그 대가는 이제 목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표절인 걸 표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표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러나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집단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게 명예훼손인지 대학의 명예는 표절한 사람이 훼손시킨 거 아닌가요? 그걸 더불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격조 있는 말로 예. 적반하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격조. 격조에 대해서 적반하장이 무슨 말인지요? 적반하장. 그러니까 이분이 스님이잖아요. 보광 스님. 스님이시죠. 예. 송명 한태식.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좀 익숙한데 네, 왜 그러시죠? 이분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2번 하셨어요. 최근까지. 그렇습니다. 엊그제까지인가? 예. 그래서 정말 그 인권 동네에서는 정말 일면식도 없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현병철 씨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권위원장. 그분하고 그냥 짝짝꿍만 하고 대통령한테 요만큼이라도 손해볼 일은 안 하셨던 그런 분이 스님이어서 좀 놀랐는데. 머리 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하다 보니까 동국대 총장이 됐어요. 그분이 보광 스님이죠. 근데 스님들이 불자세요 혹시? 우리 교수님? 예. 그러면 여쭤봐도 되겠네. 스님들이 왜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그거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를 닦는 걸 학위로 증명하는 건가요? 글쎄 그 박사학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대사가 그분이 박사 이제 교수 없으시던데. 그분이 이제 교수였기 때문에 원래 학교의 교수. 불교대학교 교수로 한 30년 봉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이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도 심각한 표절에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합리적으로 있다. 이런 격조 있는 표현을 써야죠. 표절이라는 걸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네. 그건 지식절도죠. 그렇습니다. 사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글도적질입니다. 범죄죠.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글 써먹고 사는 사람인데 표절하면 안 되죠. 예. 그럼 남 고생한 거 그냥 가지고 남의 밭에 추수한 거를 가을 내서 배워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마니를 들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남의 밭에 가마니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에 기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좀 베끼더라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각주나 미주에 좀 살려서 누구의 연구에 도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알로 베낀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죠. 각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가 빠진 곳이 한 30군데 된다. 빠진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죠. 우리가 각주를 다는 건 좋지만 어느 특정한 텍스트를 저본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면 그건 논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 한만 선생님 박사 논문을 가령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에 2분의 1 정도로 가져다 놓고 내 책이라고 그러면 각주 도둑놈이죠. 도둑놈.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보광 스님의 논문은 어느 정도 지경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5개의 논문을 짜깁기 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는 토시, 뭐 이름 한태식,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을 저번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네. 1000권을 그 저번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네. 그 비율이 지나치게 많으면 네. 그 자체는 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건 우리가 독서노트라고 따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독서노트하고 논문 다른 거죠. 예. 또 다른 논문 하나는 백과사전에서 한 4페이지를 베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서 베끼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백과사전 틀린 게 많은데 사실. 저는 사실 백과사전을 읽다가씩 참고하는데 늘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사실 연원을 확인해 보면 그렇죠. 너무 맞아요. 엉터리 연도가 틀린 것도 수두룩하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백과사전을 베꼈는데 전거도 안 밝히고 논문에서 4페이지를 베끼는 것, 백과사전을 베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표절이라고 하고 표절하신 분 총장 자격 없다. 교수 자격조차 없는데 무슨 총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굶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24일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혼란을 야기했다. 명예를 실추했다. 단식이란 건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 학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게 왜 그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그 결과로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네. 자기 표절 얘기가 자꾸 부각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굶는다는 것은 타인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건데 왜 그것이 왜 타인에게 불명예를 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그런 자학적인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냥 말만 해서 주로 말씀으로나 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말해서 잘 알아듣고 네. 내가 잘못했다. 하사나마 음. 이러기를 기대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나라 사회가 하도 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글도둑질쯤은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하는 맞아요. 풍토 아닙니까? 네, 그런 경향이 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 50일 동안 굶게 됐고 저는 그 학생 굶는 모습을 보다가 그 녀석이 학생이 마침 제자겠죠? 예, 뭐 제 제자는 아니고 정액과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학생 부총학생회장이었는데 이 녀석이 굶는 걸 보고 이게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굶냐?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낫겠다. 너는 그만둬라. 그게 작년 연말 일이죠.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상황이 비상했던 게 학부 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하나. 예, 대학원 학생은 45일 동안 고공농성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뭐 정말 이대로 가다가 사람 하나 죽겠다라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친구가 뛰어내리겠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동조단식이기도 하고 직제자는 아니더라도 제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제자죠. 네. 아니 같은 반 학생 아니라고 제자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보복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학생의 단식을 만류하고 내가 대신 굶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굶었는데 나중에 징계위원이었던 에치모 교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에. 이 사람도 이름 건명하면 안 됩니까? 한모 씨. 또 한 씨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국장이라고 하는 걸 하셨던 그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 문제 있는 분입니다. 검사 출신. 네. 검사인데 또 이 공안도 네. 또 많이 하셨죠? 맞아요. 이분이 저한테 건 혐의는 죽음의 사주. 죽음을 사주했다. 많이 듣던 말이죠. 강기원. 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제자의 생명을 벌모로 삼아서 제자를 계속 굶어서 죽도록 만드는 죽음의 사주를 했다. 이 명분으로 명예훼손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비읍신문의 칼럼으로 기고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참 딱 떨어지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교수회장을 오면서 교수를 법적으로 소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수회장 그만둔 뒤에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이제- 교수협의회 회장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91년도에 다 그 명예훼손으로 다 기소되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기소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의견은 개진할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런 단식 투쟁에 반대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네. 이제 거기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무리 공안검사 출신이라도 동국대가 산적한 문제도 많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근데 요새 필요하다 이러면 되지. 뭐 국어 공문 문해창작과에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동국대 그러면 한국의
현대문학에 근대문학에 중요한 인물들이 사실 많이 나왔지 신경님. 않습니까? 예. 우선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미당 서정주가 있고 위에는 예, 그리고 신경님 선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정래 선생도 있고 아니 사실 이름만 들어도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온 그런 데이고 또 그런 것을 잠시 황석영 작가도 잠시 머물러 다녔던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학교 일터인데 소희가 어떠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시려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좀 참괴스럽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요. 글도둑질한 분이 어떻게 문학의 전통을 핵심적인 자랑으로 삼고 있는 동국대학의 총장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정래 선생, 신경림 선생 다 한만수 해임 말도 안 된다. 또 학생들을 총장이 고소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서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도와주고 계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도 저에 대해서 폭행 무죄다. 해임 불법이다. 이런 판정을 일단 내렸기 때문에 동국대 안에서만 왜 나를 이렇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박하고 있는가 한탄스럽지만 동국대학 밖에서 또는 동국대학의 동문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문들은 나를 지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롭지 않게 싸우고 있습니다. 해임되신 게 언제세요? 올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새학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내셨던 거죠, 해임에? 예.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그거 신청. 인용된 건 언제예요? 이거는 한 3월 말 4월 인용이라는 표현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격조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해 준 거. 예. 그게 3월 말. 예.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그 이전, 2월 말 이전, 해임 정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가처분 인용됐다 하면 해임 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교수입니다. 그렇죠. 네. 강의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안 받으세요? 강의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줍니다. 에?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지금처럼. 어떻게 그렇게 법을 안 지키는 분이 있을 수 있냐. 그게 가능합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처분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노동청에 내보내셔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또 법원에 집어넣는데요. 교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원이 인정한 교수인데 왜 나의 업무를 방해하느냐? 이걸 가처분해달라고 넣습니다. 강의가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예, 가각인 강의 수강 신청 받았고 3월 2일 날 개강인데 3월 2일 날 공문이 와서 빨리 다른 강사를 구해라라고 왔기 때문에 3월 2일 날 무슨 강사를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징계를 기왕 하려면 조금 일찍이라도 해주면 학생들에게라도 피해가 적을 텐데 3월 2일 날 공문을 보내서 다른 강사를 구하라. 선생님께서 개설한 강좌는 어떤 강좌 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 강좌입니다. 대학원 강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학부 강좌는 강좌도 있고 과목을 설명해 주시면. 또 하나는 스펙 인생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스펙에 맞춰서 살아가느냐. 나 자신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강좌 하나 이런 있으시고 강좌. 또 하나는 대학원 강좌에서는 이제 논문 지도하는 강좌가 거. 있었고요. 또 세 가지라면서. 또 하나는 학부 강좌, 전공 강좌에서도 논문 작성법 강좌가 하나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글쓰기 쪽을 글쓰기 쪽 하시는 강좌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학교 문제. 아니, 하나만 더. 예. 월급도 안 줘요? 월급도 안 줍니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불법인데요? 뭐 월급 안 주건 강의 안 주건 다 불법이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좀 내셨죠. 예,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 총장님의 최측근이 검사 출신인데도 그러네요, 이분들이. 법이라는 게 제멋대로네요. 판사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이제 기왕에 한만 선생님의 표현의 자유나 이런 얘기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대학이라는, 근대 대학의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훔볼트 대학이라고 하는 독일, 지금 베를린, 과거에 동베를린 지역에 있었던 1812년에 이제 그런 대학이 처음 생겼거든요. 네. 그때 슬로건이 자유였거든요. 네. 라틴어로 리베르타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신학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적어도 대학 내에서는 사고의 실험, 내지는 발언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 보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대 대학이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학 내에서 더구나 인문학부에서 더구나 인문학부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거의 무한정하게 누려야만 비로소 뭔가 재창조가 가능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문학부 교수 중에서도 주로 글쓰기, 그러니까 인문학의 꽃이죠, 글쓰기가 사실은.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내렸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법인으로서 대학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학문으로서의 대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맞아요. 없네요. 또 있어요. 예. 스님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아, 다 스님이세요, 이사들이요? 아, 그 문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네. 지금 법인 이사가 13명입니다. 네. 그 중에 9명이 스님입니다. 그럼 3분의 2가 넘습니다. 네네.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요번에 학교 사태 보면서 이 구조 전체 대학에, 개선해라. 잠깐만요. 전체 대학에서 불교와 관련된 과가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불교대학밖에 없죠. 그럼 몇 퍼센트 그러면은 정도입니까? 13분의 1이죠. 단과대가 13개. 그럼 이사도 한 13분의 1 정도 하셨다. 여간 그 다른 대학의 사례를 보면 네. 이화여대도 종립대학인데 네. 목사 이사가 없습니다. 그 감리교 대학이죠. 예, 연세대학은 12명 중에 2명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 그 장로교 대학이고요. 예. 그다음에 서강대학은 12명 중에 6명입니다. 많네요, 거기가. 아닙니다. 예. 서강대학도 좀 과다하죠. 과다하죠. 근데 우리 동국대학은 13명 중에 9명, 즉 3분의 2가 넘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고 그럴 생각합니다.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어느 한쪽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예,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문제, 월급 타느냐 못 파느냐,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훨씬 더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사 구조. 아니,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 얘기를요. 지난해 그 학생들 단식 사태 때 이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게 했던 게 어떻게- 신문에 났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학생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대로 됐나요? 거의 다 사퇴를 했는데 네. 뭐 스님 이사 중에 얼굴만 바뀐 거죠. 아, 사퇴를 하긴 했는데. 예. 아. 정관상 13인 중에 9인이 스님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그런 듣는 거죠. 거마다 다 놀라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감탄세,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는. 예, 그래서 그거 개선해라, 정관 고쳐라, 예.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요구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지속해서 대학의 자유, 또는 대학의 이 합리적인 운영, 이런 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좀 무식하게 여쭤보면 그 9명의 스님이 다 조계종 소속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보낸다고 얘기하면 과장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그게 뭐 기구는 있습니다. 예. 뭐 종립학교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추천을 복수로 하고 2명씩 추천하고 그 중에 1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조계종에 있나요? 조계종에 소속된 위원회입니다. 네. 그런데 뭐 조계종 자체가 지금 자승 총무원장께서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승 스님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들 그래서 생각합니다. 13명에 9명의 스님들이 이사로 오시면 근데 화정위원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도법 스님. 네, 화정위원회에서 무슨 조정 같은 건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거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화정위원회는 근데 그런 걸 조정하려고 있다고 도법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요. 언젠가 만났더니. 예, 도업스님 작년 그 50일 단식 사태 때 2번, 3번 이렇게 오셨었는데요. 네. 아무 성과가 없었고요. 아. 저희 요구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 이사구조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최고의 전통으로 꼽고 있는 인물이 오녀인데. 그렇죠. 오녀 동상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녀 사상이 정말 꽃이 사실 화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쟁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강한 자의 논리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럼 화쟁이 이렇게 아니고 생각합니다. 폭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화쟁위원회는 있으되 화쟁은 네. 없는. 네. 그 어떤 신문에서 화쟁위원회가 화장만 하고 있다 이렇게 쓴 제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근데 굉장히 슬프네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한국의 가장 오래된 종교 이고 또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런 종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식의 성소인 대학 두 개를 다 합치 모여 있는 그래서 기대가 늘 큰 그런 거고 또 이름이 동국 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대학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또 하나는 의사결정 구조가 없으면 적어도 토론이라도 제대로 되는. 근데 뭐 제가 이제 이 일 때문에 아니라 신문에 나와서 늘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른바 이제 뭐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 독자로서 혹은 또 송곡대에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서 참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예. 학교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 싶어요. 저 스스로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네. 동시에 학교의 평판도나 명성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저도 이제 단식을 하고 있을 때 네. 마침 수시 면접이 있던 날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어떤 그 학생이 네. 단식하고 있는 천막에 와서 고등학생 교복 입은 여고생이 5천 원짜리 성금함에다가 5천 원짜리 성금을 넣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기특해서 잠깐 얘기하자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고3생이 뭐 그런 쓸데없는 것만 보고 있나? 그랬더니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당연히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했던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네가 가려고 했던 대학에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하네. 했더니 아닙니다, 교수님. 전국 사학에서 정말 문제 많은 사학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이 조용합니다. 죽음의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 오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와. 그러면 아빠 이름이 서혜성인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따님 혹시 보내줬는지. 딸이에요. 우와. 그래서 이 녀석이 진짜 훌륭하네요. 면접 전에 그런 얘기를 했나 생각이 들어요. 면접을 끝나고 와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들어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아니 뭐 학교 안 들어왔어도 안 들어왔어도 연락 주세요. 어디 갔어도 참 훌륭해. 어디 가서 그건 진짜 훌륭한 제자잖아요. 예, 훌륭한 학생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맛있는 점심 사주고 싶네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3명 중에 9명이 스님이고, 종립학교 좋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 9명씩이나, 이거 절대, 그냥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만큼 조계종에서 동국대 발전을 위해서, 이를테면 돈도 좀 내놓고, 뭐, 하는 게 있나요? 그것이 동국대 많은 학생- 학생들이 대단히 큰 불만을 받고 있는 그런 장학금 이런 거 부분입니다. 안 내놓습니까? 뭐 가끔 스님들이 내시긴 합니다. 네. 근데 저게 종단에서 내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아, 우리 대학에서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한 60% 정도가 동문들 기부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종단에서는 그럼 1년에 한 100억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사실 이제 지금 사실 그 조계종의 예산이 한 350억, 400억 정도 되고요. 동국대학의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잘 형편이 모르죠. 아니군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사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립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외국에 있는 뭐 하버드 대학 이런 건 진짜 사립대학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정부에서 주는 대학 발전 기금이라는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다면은 그만큼 더 학교를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고 사실상 세금으로 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금으로 다 운영되고 있고 국가 그리고 대학은 학생들 등록금이잖아요. 아니 등록금도 그렇고 이제 세금이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관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정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데 상당 부분이 그렇다면 아무리 많아도 2분의 1 넘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최소한의 규칙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립학교법에 보면 친족이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3분의 1을. 3분의 1. 스님들은 친족이 없을 테니까. 친족이죠, 사실상.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데 맞아요. 스님들은 친족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법적 논란이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사립학교법 자체가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세부 규정을 보면 못 그러죠. 우리의 네. 박근혜 정권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외 투쟁하면서 개정하지 촛불 집회했던. 개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공공성, 자주성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들은 대단히 많이 후퇴했고요. 저는 사실 이제 동국대 문제를 떠나서요. 네네. 상학에 관한 문제, 사립학교법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바꾸려다가 그때 뭐 나라가 뭐 벌컥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보안법보다 바꾸기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학법에.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지배 블록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많은 부분이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근본적인 문제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국대만이 아니라 좀 상지대도 뭐 문제가 예.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한신대 뭐 네. 곳곳에 지금 수원. 거의 네. 유사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뭐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주식회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또 가능하지? 하나는 대학 교수님을 일반화하면 그렇지만 네. 사실 단식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원래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안 하죠.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예. 교수님들이 뭐 수원대도 그렇지만 상지대도 그렇고 뭐 잘리고 저항하니까 잘렸겠죠.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정도 이상 부산에서 한 교수님 투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고현철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히 일탈이 있어가지고는 교수님들이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른바 교수권이라는 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학생에게 교수를 강의하는 거. 네. 근데 그것만 충실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 간섭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이렇게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소위 분교사학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대학들 중에 네. 교수와 재단이 싸우거나 그리고 또 그래서 교수가 잘리거나 하면 예. 여긴 정말 심한 학교다라고 새기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은 일정 부분 기득권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웬만해서는 그렇게 투쟁 안 합니다. 네, 맞아요. 웬만큼 비리가 없으면 안 해요. 교수님들은 애지간하면 사표도 예. 안 내고 사표도 안 내죠. 그렇죠. 왜 그만둡니까? 아주 간단하면 한만 선생님이 이런 문제 관심 안 갖고 지금 새 강좌 운영하는 거 네. 그냥 강좌 운영하고 애들 따로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밥 사주고 뭐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고생도 안 하시겠죠. 예. 그렇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착한 선생님인데 용기는 별로 없는 선생님 이렇게 평가 받았겠지. 용기 아무나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 그래도 뭐 우리 한 교수님은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네. 우리의 애정이 생각이 있는 있는 분. 생각이 있는 네.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 이렇게 끝났을 텐데 이렇게 가지는 안 되겠구나. 얘들 정말 목숨도 구하고 그리고 정말 이번 기회에 학교 문제 최소한의 것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서면 되게 선생님들이 50 넘은 사람이 단식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하고 짠하게 돌아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징벌을 내렸다. 예. 그러니까 그 참- 죽음의 사주를 했다는 것이었고요. 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사학이 다 상당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사학이라고 하지만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사적인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예. 헌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예, 다 예. 나와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서 작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학 운영이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혀 사적인 재산이 아니고 더군다나 네. 교육을 사유화하면 한국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럴 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전국의 해직 교수가 네. 80년대 이후에 최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분이나. 네,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면 교수 학교 하나 차리겠네요. 그분들끼리 해직 교수 대학을 하나 차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해방대학. 네, 기리대학. 예, 해방대학. 해방대학. 예, 괜찮겠습니다. 예.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인권연대랑 같이 기리의 대학 하나 만들어서 좋죠. 한번 해볼 수 있죠. 뭐 어떨 것 같죠. 그 해직 교수들끼리 매주 모임 갖고 그런다.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신참 교수 제가 지난번에 해직당에서 가니까 새 회원을 축하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오늘 얘기 중에 최고다. 신참 해직 교수 축하할 수도 없고 그러나 신참은 신참이고. 예. 그러니까 참. 그분들 몇 면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 2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네. 대학 이름 몇 개만 알려주세요. 교수들 자르는 대학들. 수원대. 수원대. 그 김무성 딸, 기업과학교. 그렇죠. 네, 수원대. 네. 적어놔야죠. 기억해 주세요. 상지대. 상진대. 상지대. 그리고 뭐 제주 한라대. 많습니다. 무슨 대학 많습니다.
200명이 되는데 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을 다 막 나가네요. 거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 스승의 날에 네. 전국의 해직 교수들 다 모여서 예. 광화문에 모여서 네. 세종대왕 상 앞에서 네. 우리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들과 강의를 하고 싶은 교수들이 모여서 네. 우리는 강의하고 싶고 너네는 듣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네. 길거리에서 뭐 좀 하고 네. 강연도 하고 서로 세족식도 좀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세레모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세요. 스승의 날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생각했는데. 뭐, 스승의 날 그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더울 때 한번 할까요? 아니, 뭐, 여기는 방학 때마다 학교를 내시면 되잖아요.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 여름에 방학 때 한 2주간. 네네. 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강의료는 안 받는 거예요. 다만 강의료는 없죠. 돌아갈 때. 네. 함에다 넣어주면 되죠.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오셔서 3, 4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겨울에, 네. 겨울엔 실내에서, 네네. 추우니까. 네네. 그래서 1년에 그분들이 계속 지식인인데 강의를 하겠다고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적어도 사회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예.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는데요? 예. 그 꼭 대학 안에서만 강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게 진짜 대학이죠. 네. 진짜 대학이고. 그리고 우리 서 작가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이 있는 곳에 대학이 있는 거죠. 그럼요. 대학에 대학이 있어 선생이 있는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이 있는 곳에 대학이 있는 거죠. 예. 우리 공자를 읽지. 지금 공자 있는 학교 다닙니까? 맞습니다. 대학, 그거 아니에요. 대학의 출발도 그렇고 역사도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선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는 거죠. 다시 예. 동국대로 들어가서 네. 우리 보광스님. 네. 보광스님 입장에서는 하여튼간에 학생이 그래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까지 가고 이사들도 전부 사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으면 네. 본인의 명예는 물론 또 종교인이잖아요. 스님이고 그러니까 종단의 명예 네. 또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거 생각하면 뭐랄까 좀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애들 말로 뒤끝 장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투쟁이 수그러드니까 이렇게 도발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방학 작년 지나고 말에 난 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끝말이에 저를 해직했고 그 직후에 총학생회장 등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학생들을요? 네. 이거 진짜 저질이네. 그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 총장이 한 겁니까? 명예훼손은 신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직접. 총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죄이기 때문에 타인이 못하죠. 네, 그런데 또 공식 언론에는 학생처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처가 하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소한 것도 옳지 않지만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다. 비겁하다. 저로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학생처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학생들 돌보는 데지. 원래 그렇지 않지만 네, 우리 유수 시대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총장이 스님이 네. 여기는 목사님이나 신부님 다 돌아도 돼요. 이런 분들이 대학에서 학생을 고소한다는 게 이제 이게 사사롭게 뭐 선생님을 때렸다든지 예, 혹은 선생님 뭐 강의 시간 그거 욕을 그냥 했다든지 수사하면 되잖아요. 욕을 했다든지 인지수사.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는 이제 뭐 고소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뭐 그것도 부적절해요. 그건 따로 야단쳐야지. 아무튼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 관한 공적인 문제를 제기한 걸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자기의 거죠.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훼손당? 아니 그분이 총장이 아니면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집에 있는 분한테 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스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전체 책임자로서의 적절성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것인데 그러면 학생들하고 불러서 그래 니들 말에 대해서 내가 다 인정하진 않지만 토론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원래 전통이 화쟁인데 자 그럼 니네 한 명 나오고 나도 한 명 나오고 그럼 니네 2명 나오면 우리도 2명 나갈게. 우리가 다 텔레비 중계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야 선생이지. 예, 사실 표절 문제도 그분은 표절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지금도요? 예, 저는 표절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럼 표절 문제 이거 공청회 열어서 한번 해보자. 고 했더니 안 하겠다. 왜요? 표절이니까. 표절이 아닌데 왜 안 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뭐 이런 네. 거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게 표절이라는데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목숨은 안 걸어도 되죠. 만 목숨 빼면 아니 그럼 목숨까지 안 걸어도 됩니까? 남의 표절 걸고 왜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예. 빼겠습니다. 예. 목숨 빼고 표절이 아니라면 내가 교수직을 더 이상 그 정도는 그만두겠다. 거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해가지고 너가 그만두든 내가 그만두든 둘 중에 하나 그만두는 거로 하고 예. 한번 해보자. 예.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
저걸 가지고. 그 이제 박사 논문을 어쨌든 그분이 쓰신 거 아니에요? 뭐 몇 표절 뭐 썼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대학 선생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예. 지식인이 지식 논박을 거절하는 것은 네. 지식인이 아닌 거죠. 근데 지식인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너의 지식에 문제가 있다고 논박을 나오면 그 논박에 대응하는 것이 마치 그건 검객이 칼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 네 칼이 잘 드니 내 칼이 잘 드니 대결해보죠. 그거 피하면 검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 논박을 거절해요? 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치명상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반론권을 공적 자리에서 행사하라 네. 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겠다. 왜 안 나오나?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참 의심스럽다기보다 참 유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그 지식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계명. 예. 내 논리에 대해서 방어하라. 네. 내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네.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 인정하라. 이게 기본 아닌가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불자인데 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둑질하지 마라. 네. 글 도둑질하셨습니다. 예. 거짓말하지 마라. 음. 학생 고소해놓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음. 이 부처님 말씀 5가지 계율 중에 2가지를 어기셨습니다. 예. 승려로서도 학자로서도 총장으로서도 도저히 적격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그냥 스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문사 다닐 때가 민주적이셨습니까? 대학 선생님 하실 때가 민주적입니까? 거기 회사니까. 그 신문사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예, 나는 적어도 다니셨던 신문사. 다녔던 신문사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다녔었습니다만 그때 조직은 상당히 뭐 권위적이죠. 효율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그렇지만 그 조직들이 어느 순간 잘못 가고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방붙기 시작하면 편집국장 책상 뒤집어버리고 오줌 싸고 물러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명예훼손은 그럼 고소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편집국장이 핀치에 몰립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면 후배들 술이나 사가지고 좀 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라도 최소한 하죠. 그렇죠. 언론만 못하죠. 그러니까 회사보다도 더 권위적이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엔 안 그랬습니다. 점점 대학이 특히 스님 총장이 되신 이후에 이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원래는 그 스님 총장 아닌 분들도 총장 하실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물론입니다. 김희옥 글쎄요. 원래 이 김희옥 총장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1등 추천되는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총장이었던 사람이 총장이었던 분이 재임할 때 연임이 이제 유력했었죠. 1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계종 스님들이 밥 먹자 하고 해서 코리아나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이번에는 스님 총장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다. 그에 따라서 사퇴한다. 이렇게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요? 아니 자기가 오너십이 작동된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집에 가니까 그런 거죠. 검사 오래 했던 분이니까. 예, 우리 김희옥 총장도 사실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가라고 그런다서 왜 가란다고 갑니까? 아, 가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데? 저는 이 순간에 새누리당이 걱정인데 동국대 총장도 못하고 집에 가신 분을 새누리당에서 비상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갔으니까 새누리당이 비참한 겁니까? 아니면 동국대가 그런 겁니까? 저는 이제 거기까지 걱정할 때가 네. 아니에요. 일단은 조계종단에서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조계종단에 계신 스님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요. 법적으로도 사립학교법으로도 아닌 거죠. 근데 스님들이 왜 절에서 안 만나고 코리아나 호텔에서 원래 그 호텔 이름이 코리아 조선 우리가 잘 아는 그 호텔입니다. 어느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많이 하십니다. 호텔에서들 많이 식사하시고요. 많이 모임 갖고. 뭐 스님들이 호텔 가는 건 괜찮은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스님은 우리 한 교수님은 재가자지만 그분들은 출가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틈에 하여튼 인생에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출가하신 분들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자존감이 있는 거라는 기대를 우리 같은 범인들은 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보광 스님은 불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연연하고 욕심을 내시고 학생들까지 고소하고 이러죠? 그 뭐예요? 얻고자 하는 게.
그거를 물론 뭐 추정해야 되겠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총장 이해가 안 가는 총장- 경지여서 그러니까 총장 자리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 봅니다.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예, 교수회장 하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총장 하겠다는 사람은 많거든요. 아. 그거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총장 직선제가 있을 때는 교수회장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교수회장을 맡아서 현 총장을 비판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야 차기 총장 후보로 떠오르니까요. 아. 직선제 폐지된 뒤에 교수회장 하려는 사람 전국 대학에서 거의 실종됐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이제 민주적 퇴행 과정에서 예. 받은 그런 거군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가끔 궁금한 게 대학 총장 하면 그게 엄청난 명예입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스님이라고 하는 것 예. 또는 아니 그냥 아니 그분 떠나서 음. 아니 자기가 논문 잘 쓰고 네. 글 잘 쓰고 네, 네. 자기 학문 연구 잘하면 남들이 다 알아줄 그치, 텐데 학생 잘 예. 가르치고. 아니 굳이 총장 우리가 지금 대학 총장이라고 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김준혁, 맞습니다. 김준혁. 예. 아 김준혁은 정말 훌륭한 총장이었지. 존경할 만한 총장이 그분은 몇 분 없습니다. 인격으로 총장이었지 먼저.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김준혁 총장 말고 기억나는 사람 솔직히 있나요? 없죠. 나쁜 사람도 기억나죠. 무슨 교육부 장관 이런 거 하고 어디 저 예. 대학 총장도 막 돌고 이런 모델들 되게 많잖아요. 아니 김준엽 총장이 그래서 중에 그- 인생 제가 기억나는 게 유신하고 이제 전두환 때 왜 고대 선생들 해직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이제 어쨌든 형식은 교수들 형식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당신의 월급을 다 그 선생님들에게 다 줬어요. 아, 그랬군요. 아 강만길 선생이 이럴 때 예, 편집했다. 예, 예. 아하. 그때 원래 받았던 얼굴만큼 다 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당신들은 밖에서 지금 계속해서 근무 중이니까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 끝에 말씀드리면 말이라도 그렇게. 아니 그 진짜 똑같은 그러니까. 말이어도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죠. 전 핍박이 그렇죠. 핍박이 심하니까. 그 학교 차원의 결정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내보냈을 때 당신들은 지금 밖에서 근무 중이니까 그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받던 월급을 드렸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월급을 주면서 그걸 나눠서 김준엽 총장이 창피해했다. 예, 미안해했다. 어떻든 해지니까. 예, 너무 미안해했고 그래서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 30년 전에도 그런 총장이 계셨는데 네. 30년 후에 게다가 스님인 총장은 예. 창피하네요. 우리 대학도 사실은 그 강정구 교수님 네, 맞아. 강사에서 사회적으로 선생님 안 문제됐어요. 잘랐잖아요. 그분 직위 해제 상태로 네. 나가셨습니다. 예. 그 직위 해제 상태면 월급을 좀 줄여서라도 받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은 컸겠죠. 뭐 진짜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네. 좌우지간 큰일이었으니까. 외부의 압박은 훨씬 네. 컸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부의 압박이 뭐가 있었을지 저를 왜 잘랐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뭐 내부적인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퇴행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지금 교수들이 돈을 모아서 예. 명예급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한테 줍니다. 받고 있으시군요. 예. 근데 가슴 아프다. 동료 선생님들이 예. 그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받으셔야죠. 받고 갚으셔야죠. 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돈을 주시는 분 중에는 교수 중에는 아버님 일찍 여의고 형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카들 교육비까지 다 부담하는 교수가 아이고. 거기다 돈을 내기도 하고 아, 뭐 이럽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우리도 아직 돈 낼- 착하다. 네, 아직 착하고 의지가 있다. 그런데 착하지 않은 분께서 권력을 쥐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예. 동국대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군요. 동국대학교 동문 여러분께 듣고 계신다면 이럴 때 한 푼 보태주시는 것, 그 진짜 학교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동국대학교 동문이 아니시더라도.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돈을 보낼 수 한 있습니까? 푼을 보태든 아니면 인터넷 댓글도 달고 이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근거지가 어디 근거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게 뭐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든 뭐든 뭐 예를 들면 뭐 제 계좌번호도 있고 뭐 어쩌고 합니다만 그걸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냐고요. 교수협의회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 뭐 이렇게 치시면은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가 예. 있나요? 그럼 거기 안내가 돼 있겠죠? 예, 그런 그렇게 게요. 돼 있고 예, 예. 다음 아고라에서도 지금 이제 서명 네, 진행 예. 중이고 구글 서명도 진행 중입니다. 예, 다음 예. 아고라에서 아고라 이름 뭐예요? 표절 총장 아웃 표절총장 아웃이라고 하는. 동국대 표절 총장 아웃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정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만 선생님 말씀하신 걸 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아고라에 들어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왜 한만수 교수를 지지를 해야 되겠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지지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온라인으로라도 10,000원이라도 좀 보태주시면서 동국대학교가 조금 더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하시는 말씀도 보태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김준선 선생님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데 김준선 선생님한테 그 돈을 어떻게 갚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해직된 교수들이. 해직된 교수 학생들도 다 고마워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근데 총장이 이제 떠났죠. 네. 총장 임기 다 했어요. 네. 그분은 정년하셨잖아요, 총장으로요. 네, 네, 네. 예. 그게 정말 명예로운 일이죠. 총장으로 그렇습니다. 총장 안 하겠다는 걸 계속 하라고 학교에서 당신만큼 총장 없다. 네. 계속해서 이제 총장을 했죠. 근데 돈은 안 갚으셨어요. 어떻게 갚았냐면 그때 한 학생의 제안으로 졸업식 날에 이제 그분이 퇴임하셨는데 네. 그 학생들 수천 명이 그 총장이 못 가신다고 누웠죠. 제가 이 말하면서 사실 가슴이 떨리네요. 그러네요. 학생들이 다 차 앞에 누웠죠. 그래서 총장이 못 가십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총장님이십니다. 정년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떠나시는 아닙니까? 못 가십니다. 그래서 김준선 선생님이 일어나서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세워줬죠. 네. 그리고 오셨죠. 네. 다 울었겠네요? 이게 선생이죠. 와, 감동적이다. 이게 선생이죠. 총장이건 아니건. 이게 선생이죠. 이게 선생이죠. 선생이 뭘 가르칩니까?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식 그까짓 거 공부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는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반대 총장을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려지거든요. 김준엽을 생각하면요. 네. 그 양반이 대학 다니다가 이제 일본에 강제 징집되어서 파총령 넘어서 6,000리를 달려갔잖아요. 강복권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얼마나 멋지게 학생들이 갚은 겁니까? 사랑으로 받은 것을 사랑으로 갚은 거잖아요, 사실요. 그렇습니다. 그 동국대 총장 이름도 금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말씀 진짜 드리고 싶네요. 훌륭한 총장이 되고 싶거든. 김준엽의 일생을 한번 좀 잘 살펴봐라. 네. 먼저 총장이었던 진짜 훌륭한 총장들이 갔던 길, 네.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 있는지 그런 길을 돌이켜보고 꼭 총장이 아니더라도 불교계의 훌륭한 우리가 스님으로 높은 스승으로 모시는 저는 뭐 불교와 아마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표로 모시는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근대에 와서도 그렇고 청하 스님이나 수많은 분들 그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랄까요? 힘없는 자, 약한 사람들의 가슴이 되어준 스님들 그런 스님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총장하는 일이 그분들의 걸어갔던 그 길에 그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길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도리에 맞지 않을까요? 김준엽 총장이 그만두신 게 30년이 딱 넘었는데. 네, 그렇죠. 몇 년 전에 그만두셨나요? 85년 2월. 전두환 체제 때죠. 네, 전두환 한참 기승기일 때인데 그때도 그렇게 자존감을 갖고 꼭 뭐 독립운동 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른이 계셨는데 진짜 어른이 되셔야 될 분들이 사실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종단에서 하는 학교들이 잘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별로. 내가 총장이 이러겠는데 한만수 교수가 문제 있는데 밑에서 그러면 너 그 사람 글 쓰고 원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바꿨는지 모르니까 그 소금물이나 좀 갖다 줘라. 그러다가 쓰러진다, 큰일 난다. 내가 가면 학교 또 단생 뭐라고 그럴 테니까 알로에 같은 걸 좀 갖다 줘서 안 실신하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거든 밥이나 한번 먹자. 곡차나 여기 복식하는 거 그 비용은 내가 낼게.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어른이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죠. 어른이죠. 그 말이죠. 한 살 다 먹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생긴 문제면. 근데 솔직하게 말해라 한면수한테. 내 총장은 못 그만두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가서 해봐라. 이래 최소한 만약 총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한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또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안해지죠. 그럼요. 그렇죠. 그런 태도가 진짜 있다면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역시 요구사항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요구사항은 공적인 일이니까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동국대 공동체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다면 자질은 부족하나 또 다른 미래를 모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학생이 고공농성하면 40 며칠간 하면 올라가서 내가 밑에서 기다린다. 올라가긴 몸이 무거워서 못 내려오고 너 내려오면 내가 너랑 같이 얘기해보마. 선생이 그래야 그 제자지. 어떻게 선생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0일 단식
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사 전원 사퇴를 네. 했습니다만 네, 네. 막상 그 당사자였던 표절 총장 보강 스님은 아직도 꿋꿋이 버티고 있고 또 그러면서 교수회장을 해임하고 또 총학생회장은 고소하고 물론 나중에 취하했습니다.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취하했는데 내가 고소한 거 아니고 내가 취하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또 거짓말을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고 교수다. 총장이나 또는 이사들이나 모두 다 우리가 교육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근데 도와주던 사람들이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동국대 내부에서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뭔가 좀 학문과 윤리, 양심의 문제로 해서 좀 더 지식인 사회에 좀 더 큰 문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문제죠. 사실 그렇죠. 동국대 중요한 대학이고요. 동국대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다 인권 문제고 이게 사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 안에만 문제? 그럼 상식적으로 좀 움직이든지. 하여튼 가장 상식이 지켜져야 될 대학 공간에서 그것도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 종립대학에서 몰상식이 판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네요. 선생님 정말 긴 시간 애쓰고 계신데 우리 청취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아고라 네네. 표절 총장 아웃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관심을 함께 갖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시간이. 우리 청취자들께 뭐 저희에게도 좋습니다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어질 때 좀 동참해 주시고요. 작은 문제로는 글도둑질입니다. 이 글도둑질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학문의 이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가 무슨 상을 받았죠. 한강 소설가. 네. 표절이 허용되는 사회였다면 그런 상이 가능했을까? 또는 문학의 존재 자체가 가능했을까? 네. 우리 서혜성 작가님처럼 저도 평생을 문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표절이 용인되고 학생은 표절하면 징계받고 교수가 표절하면 총장되는 이런 모습은 저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 작가님. 네. 네, 사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사회적 자유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학문의 자유는 그런 모든 자유에 사실 어찌 보면 학문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아카데미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자유 자체가 지금 봉쇄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국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의 그런 모든 직을 걸고 싸우고 있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만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이 지금 학교 내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것이 단지 강의의 자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한만수라는 한 대학 교수가 현재 강좌도 폐쇄되고 그리고 월급도 받지 못한 채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마다의 자유를 조금 더 지키기 위해서 한만수가 대신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뼘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늘려가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많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딱 한마디 사실은 스님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불자가 아니라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자승 스님 또 우리 보광 스님 출가자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자여서 저희가 종단은 다르고 뭐 신앙이 달라도 시민들 뵈면 인사드리잖아요. 합장하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기댈 데가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사회에서 정말 스님들이 이렇게 창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국대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한국 불교의 내일을 어떻게 규정짓는가
그것도 맞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1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